72살 박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홀로 남겨진 일상, 해외에 사는 아들, 바쁜 딸. 그런데 우연히 만난 옛 직장 동료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살아야 하나? 과연 정순 씨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은행에서 35년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 출근할 곳은 없죠. 텔레비전을 틀면 뉴스가 나오고 아침 식사는 혼자 하고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입니다. 아들은 3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딸은 직장맘이라 정신없이 바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오면 다행이에요. 그래, 애들도 다 컸으니까 각자 살 길 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상훈 선생님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은행 업무로 종종 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나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어? 정순 씨 아니야? 어머, 최상훈 선생님. 간단한 인사를 나누다가 상훈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사실 거절하려고 했어요. 괜히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더 쓸쓸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상훈 선생님 얼굴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엔 날씨나 동네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선생님도 은퇴 후 매일 집에서 할 일 없이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저처럼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은행에 있을 땐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찾았는데 이젠 그렇게 대답하면서 뭔가 확 와닿았어요. 내가 혼자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상훈 선생님도 나처럼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분도 나처럼 외로우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상훈 선생님이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답답하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제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일은 뭘 하며 지낼까? 상훈 선생님은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조용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요. 며칠 후 상훈 선생님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동네 공원 근처 찻집에서였죠. 처음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집에만 있어서 시간이 안 간다는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지 싶다는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상훈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해지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어땠냐고, 행복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당황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분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희생만 한 것 같다고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까지 다니면서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상훈 선생님도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교직에 있으면서 가정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때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어요. 그러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딸과 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딸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혼자 살고 싶다고 거절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딸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평생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엄마. 아플 때도 학교 일만 신경 썼다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상훈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나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딸도 비슷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저도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애들 어릴 때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훈 선생님은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딸이 한 달째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불만만 갖고 있었는데 상훈 선생님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투정만 부렸구나 싶었어요. 적어도 우리 애들은 안부 전화라도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외로운 건 똑같잖아요. 상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시면서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졌는지. 아마 우리가 너무 바빠서 가족들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상훈 선생님과 저는 비슷한 처지였지만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졌어요. 혹시 우리 딸도 언젠가는 저와 연락을 끊을까 봐서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애 재우느라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상훈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단지 아직 완전히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훈 선생님과 만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계속 그분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딸과 연락이 끊어졌다는 그 이야기가요. 그래서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이런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침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쪽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모아둔 편지들이었죠.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을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악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순아, 오늘도 너무 보고 싶다. 회사 일이 힘들어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직접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저는 남편이 일만 신경 쓴다고
섭섭해했는데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네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 그때가 생각났어요. 첫째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짜증을 많이 냈던 시기였거든요. 남편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더 화를 냈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를 사랑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만 쌓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마음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해.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편지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내용도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남편도 고민이 많았구나. 저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쓴 것이었어요. 정순아,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잘하고 싶어.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저만큼 아팠구나. 저만큼 후회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저는 남편이 차갑다고 가족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상훈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인데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만나서 편지들을 보여드렸어요. 상훈 선생님도 조용히 읽어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정순 씨 남편분도 나랑 비슷했네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더니 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우리 딸한테 편지를 써볼까 봐요. 말로는 안 되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오해는 이제 풀 수 없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아이들도 남편처럼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에게 연락해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편지를 본 이후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후 3시쯤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애 픽업하러 가야 하는데. 역시나 바쁘다는 말부터 나오네요. 미영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요? 아프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걱정은 해주는구나 싶었죠. 아프진 않고 그냥 내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엄마 정말 지금은 바빠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래도 주말에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연락이 없더라고요. 월요일에 제가 다시 전화했죠. 아, 엄마 미안해요.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매번 바쁘다고 다음에 시간 내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상훈 선생님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순 씨, 우리 딸이 이혼했대요.
네? 언제요? 한 달 전에.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상훈 선생님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선생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딸이 나를 완전히 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찾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혹시 우리 딸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날 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받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몸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새벽 2시예요.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미안해. 시차를 깜빡했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외로우신가 봐요. 괜찮아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아들도 제 마음을 아는구나 싶어서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한국 가면 꼭 뵐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은 멀리 있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데 가까이 있는 딸과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요? 며칠 후 상훈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여주셨어요. 딸한테 보낸 편지예요. 답장은 없지만 편지 내용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약속들. 선생님 이렇게 좋은 편지인데 딸분이 답장을 안 하세요? 3주째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요? 이미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이 박혔나 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참 어렵네요. 저도 그날부터 딸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전화로는 항상 바쁘다고 하니까 편지로 제 마음을 전해보자는 생각이었죠. 편지지를 꺼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써야 할까? 사랑한다고 써야 할까? 결국 간단하게 썼어요. 미영아, 엄마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제라도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자.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말 늦었구나.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는 바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외롭다고 찾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편지를 보낸 지 2주가 지났어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상훈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서 서로 위로하며 지냈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어떻게 조급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변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겠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면.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였을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마트 앞에서 딸과 마주쳤어요. 손자를 데리고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죠. 엄마? 미영아, 손자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준호 많이 컸네. 딸은 어색해하면서도 피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편지 받았어요? 아, 그래.
무슨 말씀하시려던 거예요? 순간 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딸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많이 외로우시죠? 그래 좀 외로워. 저도요. 사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구나.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놀러 와요. 딸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미영아.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아니에요. 오세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어요. 정말 오랜만에 딸 집에 갔어요.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딸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다 해내셨어요? 직장도 다니면서 저희도 키우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그때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그러다가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바빠 보여서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엄마 힘들까봐. 아, 그랬구나. 딸도 저를 걱정해서 거리를 둔 거였구나.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줬네. 저도 미안해요. 엄마 외로우실 텐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상훈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오늘 딸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상훈 선생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순 씨,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정말요? 이혼하고 힘들어서 아빠한테 의지하고 싶다고. 잘 됐네요. 아직 서먹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하게 됐어요. 한 달 후 딸이 준호와 함께 놀러 왔어요. 이전처럼 바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요. 상훈 선생님의 딸도 가끔씩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어느 날 상훈 선생님과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아이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마치 우리 남편들 같네요. 그렇게 웃으며 걸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절망적인 외로움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딸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도 서로 조심스럽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훈 선생님과도 계속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인생이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나 봐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소통이 어렵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예요.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